미국 대형 은행들이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자마자 대규모 자본 환원 러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엔비디아 주가가 11% 가까이 하락하는 등 AI 대장주들의 주가가 흔들리는 상황과 맞물려 공룡 은행들의 배당 인상과 자사주 매입이 월가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본 환원은 주주들에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안전 마진 확보입니다. 배당 인상은 주가 변동성과 무관하게 투자자가 손에 쥐게 되는 인컴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현금 흐름의 예측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자사주 매입은 시장의 강력한 매수 주체가 대기 중인 셈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 하단이 단단하게 지지되는 이른바 하방 경직성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당 순이익과 자기 자본이익률의 마법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단순히 주가 부양 효과를 넘어 기업 재무지표를 향상시킵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동일해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따라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EPS가 상승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쌓아둔 자본을 주주에게 돌려주면 ROE의 분모에 해당하는 자기 자본이 적정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지표가 상승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주 환원은 시장의 건전성 보증 수표로 통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마이클 스펜스의 신호 이론에 따르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경영진이 기업의 미래를 확신할 때 배당 인상이라는 값비싼 비용이 발생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와 경영진이 보내는 신뢰의 신호가 결합할 때 시장은 재무 건전성과 주가 향방에 대해 낙관하게 됩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연준은 자산 1,000억 달러 이상인 32개 대형 은행이 전원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요구하는 최소 자본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업률이 10%까지 치솟고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 가격이 각각 39%와 30% 급락하며 주가는 58%까지 폭락하는 최악의 경기 침체 시나리오에서도 은행권 전체가 7,08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흡수하면서 보통주 자본 비율이 12.8%에서 11.2%로 1.6%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쳐 최소 요건을 여유 있게 웃돌았다는 설명입니다. 연준은 이번 결과가 미국 은행 시스템의 견고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매년 6월 발표되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금융주 투자자들에게 배당과 자사주 매입 확대 여부를 가늠하는 선행 신호로 통합니다. 실제로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번 결과 발표 당일부터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이 잇따라 주주 환원 계획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자본 환원에는 JP모건이 선봉에 섰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소식이 전해진 당일 업체는 분기 배당을 주당 1.50달러에서 1.65달러로 10% 인상하는 계획을 이사회 승인을 전제로 발표했습니다. 연 환산 기준으로 배당금은 주당 6.60달러에 달하고 최근 종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약 2%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별도의 만료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오픈엔드 구조로 실제 매입 시기와 규모는 경영진의 재량에 맡겨졌습니다. 새 프로그램은 7월 1일 발동되는데 올해 1분기에만 기존 프로그램에서 83억 2,500만 달러의 자사주를 소진한 속도를 감안하면 500억 달러 전체를 소진하는데 대략 18개월가량이 걸릴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밖에 골드만삭스는 분기 배당을 주당 4.50달러에서 5.00달러로 11%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 경영자는 이번 배당 인상이 자사 프랜차이즈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웰스파고 역시 분기 배당을 주당 0.45달러에서 0.50달러로 11% 인상했고 이에 따라 배당 수익률이 2.4%로 이번에 배당을 발표한 대형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번 발표 그룹 중 가장 큰 폭인 15%의 배당 인상을 단행, 분기 배당을 주당 1.15달러로 끌어올렸고 이와 별도로 200억 달러 규모의 단영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재승인했습니다. 시티그룹도 분기 배당을 12% 인상해 주당 0.67달러로 조정해 배당 수익률 1.8%를 기록했습니다. 기존의 300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도 유지했습니다. 대형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발표를 유보한 곳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7월 이사회를 거쳐 별도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목은 은행권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배당 인상을 밸류에이션 진단과 연결시키는 문제입니다.
투자은행 업계는 가장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 규모를 내놓은 JP모건과 가장 큰 폭의 배당 인상을 단행한 모건 스탠리가 함께 그룹 내에서 주가 수익 비율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반면 웰스파고는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과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을 함께 갖췄지만 스트레스 자본 버퍼가 연준이 제시하는 하한선에 가깝게 형성돼 있습니다. 지불하는 가격 대비 돌려받는 자본이라는 관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거론됩니다. 즉,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라는 같은 이벤트라 해도 은행별로 이미 주게 반영된 프리미엄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배당 인상률이나 자사주 매입 규모만 보고 투자 매력도를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밸류에이션과 함께 놓고 비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W 리서치팀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앞둔 시점에 낸 노트에서 올해 테스트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가까웠다며 은행들의 실질적인 관심사는 연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젤3 엔드게임 자본 규제안에 쏠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은행권의 시선은 이미 다음 규제 이벤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연준과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2023년 발표됐다가 업계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폐기됐던 바젤3 엔드게임 규제안을 대체할 새로운 자본 규제 패키지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을 16%부터 19%까지 늘리는 데 무게를 뒀던 2023년 초안과 달리 이번 제2법안은 오히려 자본 요건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방향성만 놓고 보면 규제 완화 기조가 뚜렷한 만큼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기로 확대된 배당 인상 및 자사주 매입 여력이 앞으로 한동안 더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미국 은행협회를 비롯한 은행권은 이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일부 연준 인사와 학계에서는 금융 시스템 복원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월가는 최종안이 확정되는 과정에 신경을 곤두쓰고 있습니다.